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이 달성을 했습니다. 자, 전 세계 넷플릭스 1위 오징어 게임 흥행에 따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무엇일까요? 바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알아봐야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알아볼 것 바로 이 오징어 게임 흥행에 따른 OTT 영상 컨텐츠 관련된 기업 탑 3를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부 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부자TV 행부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제가 또 건강 회복과 함께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여러분들 이미 다 보셨죠? 저도 봤는데요. 추석 연휴 때 또 집에서 쉬면서 제가 이 오징어 게임을 총 9편인데 이 9편을 이틀 만에 다 봤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혹시 한 번씩 좀 봐보세요. 네, 또 이런 드라마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드라마 계열을 하루에 한 편 이상 잘 못 봐요. 근데 제가 이틀 만에 9편을 다 보게끔 만든 오징어 게임 강추하겠습니다. 괜히 전 세계 1등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는 또 주식 투자자인 만큼 이 오징어 게임 흥행에 따라 또 어떤 주식들이 우리가 앞으로 또 볼만한 주식들이 있을까를 또 궁금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오징어 게임 전 세계 넷플릭스 1위. 와, 자랑스럽다. 진짜 자랑스럽다. 네. 오징어 게임 흥행에 따른 수혜주 탑3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제 강의의 순서는 Y하와 순서대로죠. 이유를 알고 그 투자 포인트를 잡아낸 다음에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할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순차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이 이 종목을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전에 오징어 게임이 무엇인데요? 자꾸 주변에 자꾸 오징어 게임 뭘 오징어 게임 내가 옛날에 그 게임은 해봤는데 드라마는 안 봤네, 그죠? 오징어 게임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옛날에 추억 게임, 오징어 게임 요렇게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참고로 이건 안 해봤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워낙 또 무한도전 프로그램을 좋아했었어가지고 무한도전에서 옛날에 했던 거는 보면서 이런 게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와, 이게 영화화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막 있을지는 전 생각도 못했네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뭐 이런 소재가 있어 싶은 영화를 가지고 참 영화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이거를 더 많이 했어요. 이게 뭐야 이거? 이 뭐라 그러죠 이거? 여러분들? 사방치기라고 하나요? 사방치기? 1, 2, 3, 4, 5, 6, 7, 8 맨날 집에 이 보도블럭 쫙 깔려 있는 데다가 학교에서 그 분필 같은 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떨어져 있는 돌멩이 같은 거 딱 주워와가지고 이렇게 끄어요. 그죠? 끄갖고 이제 주변에 돌멩이 하나 주워갖고 던진 다음에 이거 사방치기 많이 했었는데 이거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 유연성을 많이 길렀었는데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은 안 해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지금과 달리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가지고 이런 활동적인 게임은 잘 안 했어요. 이 굉장히 알고 보니까 엄청 폭력적인 게임이더라고요. 이 오징어 게임이. 애들이 하는 게임 중에 제가 봤을 때 제일 폭력적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채팅을 봤을 때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다고 하시고 또 땅 따먹기 많이 하셨다 그러고 하시는데, 그죠? 이게 지금 영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456억을 차지하기 위한 이제 어른들의 동심이 파괴된다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영화화를 했어요. 솔직히 조금 잔인하기도 합니다. 잔인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또 미성년자분들은 못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 어르신분들 많으실 거기 때문에 한 번씩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옛날 생각도 나실 거고 옛날 우리 나이 때 했던 게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제 나이 때까지는 아니고
저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지 했었던 게임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사실 어느 정도는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왜 난리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디어 업종을 비중 확대를 하래요. 한국투에서. 그죠? 자, 뭐라 그럽니까?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투자액을 전년 대비 65%를 늘렸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콘텐츠가 지금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뭐라 그래요? 고맙다 오징어 게임 K 콘텐츠 주식시장에서 신바람 난다고 합니다. 제작사 투자 업체가 주가가 치솟고 있고 넷플릭스가 기존 제작자들도 훈풍을 지금 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한 장면인데요. 요게 또 그 이태원에 조그맣게 이태원 역에 또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징어 게임 인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방역 수칙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여기 조기 또 폐쇄했다라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만큼 지금 인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넷플릭스 CEO도 그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런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사람들이 다 입고 있거든요. 약간 감옥에서 입는 것처럼 이렇게 다 입고 있는데 요 옷을 입으신 채로 인터뷰를 또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역대 최고 흥행이 유력하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 중 최대 흥행작이 될 것이 확실하다로 말을 했어요. 야,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드라마인 게 참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제 좀 깔끔하게 나온 뉴스가 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보시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수혜본 종목은 컨텐츠 업종이 구조적 성장주로 뜬다라고 합니다. 한경 비즈니스에서 나온 건데요. 자, 내려볼게요. 지난 9월 17일 개봉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국내외 흥행에 성공했다. 우리나라 드라마 최초로 전 세계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1위, 미국과 독일 등 43개국 드라마 부문 1위. 와우. 그러면서 80년대 노래를 녹여내서 한국 중장년층에게는 친숙함으로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신선함으로 다가가 시청자층을 넓힐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련 종목군들도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누가 급등했대요? 주연 배우 이정재 씨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의 대주주인 버키 스튜디오. 아니 원래 이런 드라마가 흥행이 되면은 여러분들 과거 영화, 드라마가 흥행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어떤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또 초흥행을 했었죠?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어떤 영화였어요 여러분들? 봉준호 감독 어떤 영화였어요 여러분들? 기생충 여러분들 기생충이 어마무시하게 또 흥행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또 제작사 관련으로 엮였었던 또 바른손이라는 기업이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올라갔었어요? 얘가 바닥권에서부터 하면은 거의 400% 이상 올랐었어요. 참 대단했었습니다. 바른손 ENA도 과거에 보시면 와, 얼마나 올라갔어요? 200%, 300% 올라갔었다. 대박이었었죠. 그래서 원래는 사실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 이런 경우에서는 제작사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제작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아서 많이 올라가는데 이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는 비상장 기업이에요. 비상장 기업.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련주들을 찾다 어떻게 해서든 엮어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종목군들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주연 배우 이정재 씨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의 대주주 버키 스튜디오. 예. 지분을 15% 보유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분도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최대 수혜주로 엮이면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엮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올라가고 있냐면 지금 바닥권 대비 얼마나 올라가요? 최근 급등이 나오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거의 150% 급등이 나왔어요. 와,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죠? 그렇게까지 사실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은 아닌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진짜 제작사랑 엮여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느냐? 쇼박스가 왜 10억 원을 투자한 이력이 있었어요. 자, 이 미디어플렉스가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쇼박스의 전신인 미디어플렉스가
오징어 게임 제작사 사이런 피처스에다가 10억 원을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최근에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과거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쇼박스도 최근에 급등을 보여줬었죠. 얘가 한번 상한가까지도 쳤었거든요. 그래서 바닥권 대비해가지고 쇼박스도 거의 70%에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지금 컨텐츠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컨텐츠 관련주가 OTT 종목에만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범위가 제작사까지 넓혀졌고, 그리고 킹덤, 스위트홈, 오징어 게임까지 중간에 DP도 흥행을 했었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연달아 흥행을 하면서 컨텐츠 업종이 구조적 성장주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할 만한 기업이라고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도 국내 출시 일정이 다가오면서 영화, 드라마 제작사 주가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국내 컨텐츠 주문 건수가 급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외 다수 OTT 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한국 컨텐츠 업체들의 장기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 그러냐, 국내 드라마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치가 상승하면서 드라마 컨텐츠에 관련 업체의 밸류에이션 레이팅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OTT 중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왜 뭘 봐야 되느냐? 영상 컨텐츠 이제 관련주를 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그죠? 그 전에도 사실 아까도 봤다시피 뭐 킹덤이라든지 DP라든지 스위트홈 이런 것들이 흥행을 하면서 점차 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 이 컨텐츠, 영상 컨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자, 11월에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이제 출격을 합니다. 자, 이 이슈를 볼게요. LG U 플러스가 디즈니 플러스와 제휴를 확정짓고 11월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죠. 보면은 11월 12일에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는 디즈니 플러스를 LG U 플러스의 IPTV와 모바일, LG 헬로비전의 케이블 TV 서비스와 연동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손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점차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영상 컨텐츠 제작사들에게 큰 수의 움직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마지막 3번은 뭐냐면, 일단 지금 10월, 그죠? 10월에서 11월, 특히 12월까지 봤을 때 지금 대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면서 요거 관련주들 쪽으로 수급이 쫙 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오징어 게임 때문에 OTT 영상 컨텐츠를 봐야겠는데? 야,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을 잡은 사람들도 못 잡은 사람들도 다 뭘 생각해요? 야,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뭐가 될지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식으로 투심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금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라면은 그렇게까지 관심을 안 받을 만한 관련주들이 슬슬 오징어 게임 여파로 인해서 자금이 이동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조성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표적으로 다음 달에는 뭐가 예정이 되어 있냐면, 요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전지현 씨와 주지훈 씨가 출연하는 지리산이라는 드라마 10월 23일 날 첫 방송을 확정지었는데요. 자, 요게 인기가 많을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TVN 15주년 특별 기획입니다. 그래서 김은희 씨가 극본을 했어요. 자, 거의 뭐 성공의 보증수표죠. 사실 김은희 씨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성공 흥행수표의 또 보증수표인 전지현 씨와
또 주지훈 씨 이번에 또 킹덤에서 어마무시한 인기를 또 끌었었죠. 이분들이 다 이제 합작한 작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드라마 팬이라면 놓칠 수 없을 만한 잠각배 조합으로 화제의 중심에 선 가운데 2차 티저 영상이 통해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예고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것 또한 지금 많은 기대감을 갖게 되는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12월에는 요게 또 있어요. 유아인 씨가 또 복귀합니다. 지옥. 요게 또 넷플릭스 순위의 변동을 이끌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11월 19일 날 공개된다라고 해요. 11월 19일. 자, 그래서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영화 서울역 부산행 반도부터 드라마 방법에서 이어지는 영화 방법까지 독보적 영역을 구축해온 연상호 감독의 신작이고요. 배우 유한 씨와 김현주, 박정민, 원진아 등등등등 이름만으로도 신뢰를 주는 배우들이 초자연 현상을 마주한 다양한 인물들로 분해, 파격적인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이 또 투자 이유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을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하나씩 또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자,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도 제낀 오징어 게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뜨겁다. 지금까지 한국 컨텐츠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흥행했었다면 이번엔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에서 흥행하면서 한국 컨텐츠의 확장성을 증명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사실 가장 큰 뭐라 그럴까 변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로 인해서 OTT 영상 컨텐츠들, 국내 영상 컨텐츠들 관련 제작사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서비스 출시예요. 왜 그러냐면 자, 하나씩 설명할게요. 일단 디즈니 플러스 출시 이후에는 한국 오리지널 투자를 확대할 것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왜 그런지는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디즈니 플러스 외에도 애플 TV 플러스, HBO 맥스 등 다수의 OTT가 한국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한국 컨텐츠를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잡혀 있고 한국 컨텐츠의 세계화를 통한 제작비 상승과 OTT 경쟁 심화에 따른 제작 마진 상승은 결국에는 국내 드라마 제작사의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또 연간 한국 투자 컨텐츠에 대한 투자액을 또 늘릴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하지 않아 계약 조건이 유연하고 대장 라인업을 보유한 또 중소형 제작사들의 성장성이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일단 이 리포트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지금 넷플릭스를 또 보셔야 되는데 넷플릭스에 대한 월간 결제 금액 추이가 지금 역대 최대를 찍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을 또 직격탄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언택트 집콕 생활을 하면서 쭉쭉쭉쭉 결제 금액을 늘렸었다가 올해 이제 중반기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좀 감소세로 가면서 야 이제 넷플릭스 이거 언택트 코로나에 대한 수혜를 이제 슬슬 끝물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많이 있었었는데 갑작스럽게 8월 달에 역대 최대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좀 볼게요. 리포트. 자, 요거 볼게요. 디즈니 플러스 한국 출시가 공식화가 되면서 국내 OTT 시장에 대한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미디어 날아오르라는 컨텐츠 관련한 리포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컨텐츠 관련해서는 뭐라 그러냐 일단은 국내외 OTT 경쟁 심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컨텐츠 산업에 대한 전망이 밝다. OTT향 오리지널 컨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 시장 재개방 등 성장 요인이 풍부하고 OTT 간 통합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컨텐츠 계속해서 내년 하반기까지도 전망이 맑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컨텐츠 국내외 다양한 OTT들 간의 M&A 또는 협업, 글로벌 OTT 간의 경쟁입니다. 자, 보시면 CJ ENM, SBS, JTBC 요 세 개가 뭘 해요? 이제 JTBC과 JTBC는 OTT 통합을 준비 중이고 통신사와의 제휴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라 그래요. 카카오도 카카오 TV를 통해 OTT에 진출했고
네이버는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과 협업 모델로 OTT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OTT 시장에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고 통합을 하면서 오히려 제작사들은 더 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해외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 진출 시 국내 OTT와의 M&A 또는 협업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아시아는 글로벌 OTT들의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을 공략 중인데 뭐라 그러느냐? 자, 여기서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등등등등 넷플릭스의 K드라마 투자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컨텐츠 성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하죠. OTT 이용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언택트에 대한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OTT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5G 도입으로 동영상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냥 핸드폰 모바일로도 다 영상을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선 트래픽, 동영상 트래픽이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동영상 어플 총 이용 시간도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열리는 중국 시장 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긴 하나 혹시라도 이 부분이 풀린다라고 봤을 때는 정말 큰 시장이 또 열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 부분까지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까지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볼게요. 요거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서 원래 7월부터 해가지고 중소형 제작사에 대한 기대감 리포트를 발간을 했었는데 그때는 많이 기대감을 못 받았다가 최근에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인해서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자, 보시면 뭐라 그러냐. 넷플릭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 왜? 하반기 다수 기대작 지금 방영 예정이고 IP를 활용한 게임 등 사업 영역 확대 때문에 넷플릭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밑으로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런칭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됐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11월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게 되면은 사실 OTT 시장이 더 판이 커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디즈니 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마블 스튜디오의 강력한 컨텐츠를 보였다라는 점이에요. 그 특정한 두터운 팬덤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린 층까지 끌어올 수 있을 만한 장점을 보유했기 때문에 굉장히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신규 OTT 런칭은 모든 제작사에게 호재죠. 그래서 보시면 8월 DP 시작으로 오징어 게임 12월에는 이제 유아인주역의 지옥 등 막강한 오리지널 컨텐츠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DP와 지옥의 제작사를 손자회사로 둔 J 콘텐트리 최근에 주가 흐름 좋습니다.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J 콘텐트리는 그간 JTBC 캡티브 채널의 IP 드라마만 제작을 했다면 DP를 시작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사업에 대한 것까지 확장하는 셈으로 이외에 지금 우리 학교는 안나나 수나마라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냐 오리지널에 또 공급할 예정 그러니까 신작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지옥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앞두고 있는 게 J 콘텐츠리라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컨텐츠가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미국 본토 이어서 지역에서도 1위, 전 세계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한 인지도, 제작 역량, 가격 경쟁력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한국 영상 컨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시가총액 계속 올라가고 있죠. 목표 주가 추이도 올라가고 있죠. 이 말인즉슨 전 세계적으로 OTT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자, 이 OTT 시장 이후로 밑으로 내려온다면 제작사들에 대한 투자까지도 자금이 이제 유입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죠? 이 제작사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한국 제작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질 수 있겠다. 전 세계적인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 및 신규 OTT 사업자 현황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국내 플랫폼 위주였죠. 기존 사업자인데요. 대표적으로 웨이브, 그 다음에 쿠팡, 네이버, 카카오, 티빙 요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다 뭘 해요? 1조 원 투자, 1,000억 원 투자, 3,000억 투자, 3,000억, 4,000억 투자, 4,000억 투자 어마무시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플랫폼 회사에서 OTT 시장에서.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 해외 플랫폼까지 국내로 좀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자, 우리나라 순수 한국 콘텐츠에만 올해 얼마예요? 6천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한다고 해요. 6천억 가까이. 오케이. 자, 어마무시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별도 법인을 또 설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인데 우리나라에 또 이제 11월에 진출을 한다면 자, 디즈니의 또 장점 하나의 계정으로 프로필 7개까지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월 구독료가 9,900원밖에 안 해요. 연 구독료가 99,000원입니다. 이 넷플릭스와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싸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앞서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 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OTT 이 큰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이제 우리나라 제작사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영화나 드라마들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서로 간에 경쟁을 할 거란 말이죠. 디즈니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작사들에게 기존에 뭐 야 너네한테 우리가 얼마 투자를 해줄게 얼마나 투자를 해줄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OTT 이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는 만큼 전반적인 OTT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밑에 제작사들까지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는 좀 기본적인 라인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컨텐츠 제작사들이 결국에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펜 엔터테인먼트, 키스트, 사마 네트워크스, 초록뱀 미디어, 에이스토리, IHQ, 그 다음에 드래곤 스튜디오, 제이 컨텐트리. 보통 드래곤 스튜디오랑 제이 컨텐트리를 좀 큰 기업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에이스토리 대표적인 중소형, 그 다음에 뭐 초록뱀 미디어, 그 다음에 뭐 사마 네트워크스 이 정도를 이제 중소형 기업으로 보고 있고 그 밑으로는 또 누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뭐 바른손, 그 다음에 또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사실 대표적으로는 뭐 중소형을 보자면 뉴 이 정도도 볼 수 있겠죠. 뉴. 자, 그리고 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리스트 이 정도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요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구조가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컨텐츠 제작사 수익 모델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방송사의 외주 제작사, 글로벌 OTT의 외주 제작사, IP 플러스 캡티비 채널 보유 제작사인 건데 뭐가 이제 마진이 많이 남을 것이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우리나라 방송사 위주로만 됐었는데 앞으로는 글로벌 OTT들과의 협업을 하면서 투자금도 받고 그러니까 제작 원가 100%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영상물에 대한 IP를 전부 넷플릭스에 귀속하게 되죠. 근데 요거는 IP까지도 보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성에 대해서 대신에 투자 금액은 그렇게까지 크게 못 받죠. 그다음에 이제 판매에 대한 마진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하나 보자면 자, 지금 최근 기준으로 넷플릭스 TV쇼 전 세계 랭킹을 봤을 때 누가 1위예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7위에도 랭크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께. 홈타운 차차차.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계열로 보자면 거의 뭐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다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마무시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컨텐츠들에 대한 확실히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흥국증권에서 나온 미디어 광고 리포트가 굉장히 또 좋게 나왔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 번씩 좀 보세요. 근데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그냥 훑어본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만한 리포트이긴 합니다. 자, 넷플릭스 지역별 가입자 추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추이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OTT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월간 사용자 수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넷플릭스입니다. 아직까지는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대한 신작 기대감이 가장 일단은 높게 평가가 되겠죠. 근데 그러한 넷플릭스가 지금 한국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작년 대비해서 올해 크게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제작사들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가 있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드라마 수익 구조를 봤을 때 현재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다르냐면, 자,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수익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는 중국까지도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인데, 요거는 여전히 물음표가 뜨기 때문에 패스를 하시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흐름이었냐면, 제작사 즉 드라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나 싶은데,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국내 제작사들의 수익 기반 확대와 적정 마진 확보라는 것인데, 뭐냐면 과거에는 드라마 제작비의 대부분을 방송국을 통해 받는 리쿱으로 충당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편당 제작비가 약 2억에서 4억 원 시절이었던 수준에서는 방송사를 통한 리쿱 전체 제작비의 최대 60-70% 정도만 커버가 되었고, 나머지는 일부 2차 판권 판매와 수출, VOD 및 PPL 등을 통해서 충당하는 구조를 가져갔었는데, 10여 년 전 2억에서 4억 원 정도 수준이었던 평당 드라마 제작비는 최근 들어 얼마로 올랐느냐? 편당 8억에서 10억 원 정도. 텐트폴 대작 드라마들, 텐트폴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이제 봤다시피 뭐 제작사, 그다음에 뭐 PD 작가, 출연진 다 흥행 보증 수표들이 탁 모여서 만든 대작 드라마들은 편당 20억 정도 내외 수준까지도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뛰었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뛸 수 있었던 이유는 대표적으로 몇 개의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다양화된 매체가 그만큼 많아졌다. 경쟁 업체가 많아졌다라는 것이고, 플러스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퀄리티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공한 웹툰 등의 기존 IP를 활용한 공동 제작 방식의 드라마 제작이 많아졌다. 네이버 웹툰, 뭐 카카오 웹툰 이런 식의 성공한 웹툰들을 기반으로 드라마나 그 다음에 영화를 만드는 게 많아졌죠. 해외 로케이션 등을 활용한 순수 제작비가 증가했다. 스타 작가군 연기자들에게 지급되는 개런티가 증가했다. 인건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러면은 제작사들이 지금 남는 게 있다라는 겁니까? 어렵죠. 그래서 뭘 지금 구한 거예요. 다양한 판매처 확보를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그리고 매출 극대화를 통해 늘어난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누가 해소를 시켜줬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에 대한 투자가 해소시켜줬다. 어허! 넷플릭스의 드라마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드라마 제작사들은 방송국 편성을 통해 받는 제작비 보전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제작비 리쿱을 넷플릭스와 같은 OTT 사업자들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투자금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투자금을 받는다. 자, 그래서 최근 웨이브나 티빙 같은 한국 플랫폼들의 오리지널 컨텐츠 투자 규모가 확대된 추세에 있다. 디즈니 플러스 등의 신규 진입하는 외산 플랫폼들 역시 유사한 형태의 제작비 지원을 통해 한국 드라마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투자사, 그러니까 OTT 기업의 투자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해놨고, 그만큼 수익에 대한 폭을 넓힐 수가 있는 부분을 확보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리스크는 저리스크이면서 고 리턴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흐름을 제작사들이 챙길 수 있을 만한 이런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그래서 스타 작가와 한류 배우들의 결합으로 탄생한 텐트폴 드라마들의 경우 OTT 플랫폼의 리쿱으로 인해 수익이 보존되는 효과까지도 있기 때문에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드라마 자체적으로 일정 수준의 수익성이 확보된 상태로 진행되는 수익 구조까지 갔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텐트폴 드라마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는 초반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정 수익을 확보하고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OTT 간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중소형 제작사들에 대한 드라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방송사 편성 슬롯 확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리쿱률 상승하며 수익성이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까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작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만한
흐름이 놓여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J 콘텐츠에 대한 실적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중소형 A스토리, 초록뱀에 대한 실적까지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는 한번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사 입장은 달라졌어요. 과거 방송사들과 달라진 겁니다. 왜? 이런 OTT 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하고 얘네들이 돈을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작사들이 이쪽으로 안 간다라는 거예요. 갈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라마가, 주중 드라마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판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판도가 바뀌고 있다. 오케이? 그만큼 방송사 입장에서도 드라마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아예 지금 판도가 과거와 달라졌어요. 달라진 만큼 제작사들이 뛰어놀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지금 많이 열리고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 이외에 글로벌 공급처를 찾아서 제작사들이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OTT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요 국내 OTT 현황인데 웨이브, 티빙 뭐 이렇게 등등등등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요 중에서 가장 지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CJ ENM 모기업을 갖고 있는 티빙이에요. 티빙. 가입자도 지금 150만 정도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요 정도 일단 구조적인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아하,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영상 컨텐츠 제작사들에 대한 이제 투심과 그 다음에 실적 성장에 대한 방향성들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가를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첫 번째, 가장 사실 제작사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투자 포인트는 다른 것도 아닌 뭐냐면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큽니다. 원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는 뭐가 있을 것이냐면, 이제 자, 기존에 넷플릭스와 이제 계약을 맺고 있던 기업이 아닌 중소형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왜? 자, 넷플릭스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넷플릭스 입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야,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작하는 이제 드라마들, 영화들이 흥행을 해. 야, 그러니까, 야, 이거 한국에 대한 투자금을 늘려. 야, 그러면서 다른 이제 제작사들과도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움직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중소형 기업들이 기존에는 넷플릭스와 공급 계약을 맺지 않고 협업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가 계약 체결을 한 순간부터는 투자금을 활용해서 얘네들도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면서 넷플릭스 시장에 또 뛰어들 수도 있겠고, 또 넷플릭스가 계약을 한다면은 디즈니 플러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같이 또 동반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는 계약들을 하나둘씩 체결을 해나간다면 중소형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 폭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을 수는 있겠다. 근데 이제 안정적인 것은 기존의 넷플릭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의 기업이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면은 그럴 때 단기적으로 출시 전에 대한 기대감을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진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무엇이 종목이 있느냐? 자, 종목 탑3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자, 넷플릭스 계약 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을 아셔야겠죠. 아까 이제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뭐가 있었어요? 여기 있죠. 넷플릭스양 드라마 공급 계약을 맺은 기업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J 콘텐츠입니다. 자, 요 두 개의 기업이 대표적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 J 콘텐츠.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갖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자, 아까 이제 봤던 게 여기서 나오죠. 이제 대장 라인업을 보유한 A스토리, 뉴, 사마 네트워크스. 얘네가 대표적으로 대장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대요. 자, A스토리, 뉴, 그다음에 사마 네트워크스. 이 정도. 근데 여기에서 이 두 개 중에서 좀 더 좋을 수 있을 만한 예를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이제 리포트 상에서 봤던 게 J 컨텐츠에 대한 신작 출시 기대감이 좀 더 많았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무래도 그 다음 달에 있을 뭐예요? 지리산이 에이스토리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협업해서 만드는 건데 그 외에 J 컨텐츠가 뭐 지옥이라든지 아까 또 등등등등 있었죠. 그래서 얘가 좀 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신작 출시 기대감 중에서 이 중소형 세기업 중에서는 아무래도 일단은 요거를 한번 좀 볼 것 같은데 요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주요 국내 미디어 업체인데 얘는 제작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세요. 미디어 업체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SBS가 이제 ROE도 높고 PR도 낮은 이런 이제 장점을 갖고 있고 제일 기획이 ROE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이제 장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작사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일단 뉴를 좀 볼게요. 자, 뉴는요. 자, 요런 지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투자 및 배급 사업을 하는데 자, 지난해 나가원의 밤과 콜 두 개 작품을 넷플릭스에 공급한 바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정부의 방역 강화로 두세 작품만 상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 올해 예상 라인업인데 요런 예상 라인업을 좀 갖고 있죠. 그리고 내년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제작사들을 투자할 때 가장 큰 포인트는 과연 이 라인업이 기대감이 있느냐, 출연진과 감독과 그 다음에 작가 이런 라인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느냐, 그런 애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기대할 만한 작품은 없는 것 같고 내년에 그나마 보시면은 행복의 나라, 하이파이브, 그 다음에 밀수 요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하겠다. 왜? 지금 감독 라인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연 라인업도 좀 빵빵하기 때문에 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년을 좀 기대하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A스토리와 사마네트워스 A스토리는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도 얘기를 드렸던 게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지리산 대표적인 제작사로서 수혜주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트상의 흐름도 지금 주봉상 봤을 때 중기적인 하락 추세를 최근에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좀 끄어봤을 때 요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자, 요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하 뚫어준 상황에서 얘가 35,000원 라인을 지지받고 반등이 혹시라도 나와주면은 그럴 때 공략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매도는 어디서 하는 게 좋겠느냐? 단기적인 저항 라인 때. 저항 라인 때이자 여기 추세 상단 부분까지 접힐 수 있을 만한 43,000~44,000원 라인 때가 매도 목표, 단기적인 목표가 되겠구나. 여기서 이제 샀다 팔았다 구간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얘가 그냥 눌리지 않고 올라간다면은 그냥 패스하면 되는 것이고 얘가 눌렸다가 올라간다면 땡큐하고 샀다 팔았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리산 언제예요? 아까 이슈 봤다시피 10월 23일 날 첫 방송이기 때문에 이 전으로 해가지고 주가 흐름이 좀 나오면은 그때 팔고 나오는 게 좋아요. 이 출시 이후까지 바라보는 거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A스토리도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뉴는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A스토리 특히나 지금 실적 흐름이 사실 올해는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데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또한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뉴는 올해 3분기부터 내년까지 바라본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뉴를 지금 얘기 안 드리는 이유는 3년 연속 적자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2분기까지도 적자였었기 때문에 얘를 공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는 움직임이 나와줬을 때 비로소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차트상의 흐름도 막 그렇게까지 고점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제가 봤을 때 이 지지 라인 확보하고 저항 라인 확보해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모아간다는 생각, 10,000원 아래면 땡큐다라는 생각으로 내년을 바라보면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네트워크스. 자, 사마네트워크스를 보자면은 이렇게 추세가 끄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추세 이렇게 지금 끄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아까 봤었던 이제 A스토리랑 좀 비슷한 차트 흐름이죠. 그래서
큰 중기적인 추세를 뚫어주는 움직임, 지지받아주는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반등하는 흐름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 3,900원, 4,000원 구간까지는 욕심을 좀 내볼 수가 있겠다 싶은 종목이긴 하네요. 이 정도. 근데 얘도 실적을 바라봤을 때 아직까지 실적이 탄탄하게 흑자가 나와준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흑자를 한번 재작년에 진행을 했었고 적자폭을 계속 줄여나가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겠다 라는 부분인데, 사실 사마 넥트워스보다 좀 더 좋아 보일 수 있을 만한 애들은 오히려 메타버스랑 좀 엮일 수 있을 만한, 장기적으로는 덱스터라든지 위즈윅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애들은 장기적으로 메타버스랑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또 제작사로만 따지자면은 초록뱀 미디어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초록뱀 미디어 일단은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은 차트의 흐름이에요. 바닥권에서부터 거래량 크게 동반하면서 한번 파동 보여줬었는데 이 이후로부터 추세가 깨지지를 않아요. 저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에 이 상승 추세가 그렇게까지 크게 깨지는 흐름이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살짝 이탈했다가도 바로 급반등 나와줬었던 흐름이라서 사실 여기 매물대 2,750원에서 한 2,800원 정도의 매물대만 소화만 해준다면 충분히 3,000원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 게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얘도 사실 실적이 좋진 않아요. 좋진 않지만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 제가 이번 주 내로 해가지고 신작에 대한 출시 기대감을 좀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다시금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일단 초록뱀 미디어까지는 참고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기대감까지 속해 있는 기업들은 이제 덱스터와 위즈윅 스튜디오까지는 한번 관심 깊게 보셔라.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에이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좀 더 중기적으로 보는 거는 제이 콘텐트리. 얘네 둘 기업의 차트 흐름과 실적 흐름도 한번 봐볼게요. 일단 제이 콘텐트리인데 제이 콘텐트리도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얘가 작년에 적자였고 올해도 적자 전망이에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적 성장력이 큽니다. 왜냐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출시할 대작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이고, 얘도 본격적인 투자를 할 거면은 흑자 전환이 되는 움직임을 확인하고 나서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이 콘텐트리 차트 흐름 최근에 보시면 그래도 흐름이 나쁘진 않죠. 큰 하락 추세를 깨는 상승 추세의 흐름 나왔으면서 여기 단기적인 박스권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 즉 55,000원 뚫는 순간부터는 분할 매도, 하지만 45,000원을 지지받고 반등하는 흐름에서는 1차 매집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할 수 있겠죠. 제이 컨텐츠리 오늘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얘는 사실 보시면은 실적 흐름이 얘가 가장 양호해요. 어찌 보면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보자면은 얘가 가장 탄탄한 기업인데, 근데 그렇게 또 저평가된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싼 맛은 없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탄탄한 면모를 나는 좀 찾고 싶다 하시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낫겠죠. 근데 차트 흐름이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를 깨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를 공략을 하고 싶다면 하락 추세의 이 상단 부근까지만 매매를 하시거나,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아니면은 신규 공략은 뚫고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탄탄한 맛은 있지만 크게 상승할 만한 힘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에이스토리, 그 다음에 내년까지 바라본다면 제이 콘텐트리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외에는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수혜주들로 한번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컨텐츠를 알려드린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영상 컨텐츠 제작사들에 대한 이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11월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됐을 때 이 OTT 간의 경쟁 구도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국내 넷플릭스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중소형 기업들까지도 충분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국면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뭘 보자라 그랬냐면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는 하반기에서 이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관련된 제작사들을 한번 눈여겨서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기대감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출시를 앞두고 미리 공략을 해서 출시를 앞둔 시점에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는 욕심내지 말고 팔고 나오는 게 중요해요. 이런 매매를 할 때는 출시 이후로부터는 웬만하면 매도 익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오늘 알려드린 종목군들 중에서 이 신작을 찾아봤을 때 얘가 좀 기대감이 높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낱낱이 한번 찾아보시고 출시일 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를 구사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최근 시장에서 또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또 어렵고 까다로우실 것 같은데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눈높이를 좀 낮추시고 단기적으로 챙길 수 있을 만한 수익들을 좀 챙겨가면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호흡을 가져갈 종목군들은 조금씩 분할로 사서 모으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천천히 차분하게 가시길 좀 바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제가 이제 신작 관련된 제작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좀 쫙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겠다 말씀드리겠으면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가능하신 분들은 댓글 꼭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나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뿅뿅뿅뿅 달아드려요. 그러니까 수익의 기운까지 왕창 받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으면서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든든한 행복 파트너로서 계속해서 정진하고 나아가며 노력하고 분석하는 이수민 대표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